이제 비춰지네. 흩어지는 매화잎 높이 날아오르니 역사의 바람 따라 운명이 흐르네. 검을 든 검술의 손에 피어나는 매화꽃 한 줄기 빛을 따라 진실이 드러나네.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영상들 중에서 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화산기한 138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저번 화에 이어 청명이 화산과 단가의 관계를 깔끔하게 끝내고 동등한 위치에서 단가의 대표인 당군하기, 단가의 필요에 의해 화산의 대표인 청명에게 동맹을 요청하면서 이번 화는 시작하는데요. 동맹을 진행함에 있어 단가가 화산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동맹 시 화산이 받게 될 불편한 견제까지 설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따른 동맹 조건까지 걸어버리는 청명의 미친 진행력과 넓은 시야를 보실 수 있는데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화산과 단가가 동맹을 맺으면 화산파가 엄청난 이득인 것처럼 다들 보이겠지만 강호의 큰 틀 안에서 이권 다툼적인 속내를 들여다 봤을 때 비로소 지금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능캐 청명의 능력이 다시 한번 빛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동맹의 과정에서 화산이 단가와 동맹을 해주는 조건으로 청명은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기, 그리고 두 번째는 스킬, 세 번째는 우정입니다.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무기인데요. 화산파 인원들이 사용하는 매화검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검수의 검이란 뭐 거의 팔과 같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화산파의 지금의 매화검은 사실 너무 질이 떨어집니다. 거의 뭐 게임으로 따졌을 때 일반 등급, 그냥 길 가다 주술 수 있는,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설 등급이나 뭐 영웅 등급을 바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일반 등급은 벗어날 수 있게 그래 고급 등급 정도의 검이 필요한 것이다. 근데 그 정도 등급을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 현재 강호가. 그런데 사천 단가에는 그만한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사천 단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못하는 게 없고 없는 게 없는 곳이 바로 사천 단가다 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단가에는 정말 기가 막힌 대장간과 실력이 넘쳐나는 대장장이들이 우글우글 모여있는 곳이 바로 단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 등급의 매화검 정도는 뭐 그냥 식후땡으로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갖추고 있는 곳이 단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명이 나름 명언을 내뱉는데요. 검이 나빠도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게 고수다. 그런데 좋은 검과 나쁜 검이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거는 다른 말이다 라고 하는데요. 진정한 고수는 검이 나빠도 얼마든지 본인의 실력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고수죠. 근데 그 고수라고 해도 일반 등급의 검과 전설 등급의 검의 효율이 똑같다? 이거는 절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해지는 첫 번째 조건으로 매화검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스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단가의 의술인데요. 이거는 제가 좀 할 얘기가 많은데, 단가의 의술은 단연코 현 강호에서 그리고 과거에도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현재 강호에서 최고의 대장간 기술로 만든 검, 그리고 현 강호의 최고의 의학 기술인 단가의
의술을 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명은 진짜 완전히 알짜배기만 쏙쏙 빼먹고 있는 청명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타 무협에서는 잘 거론되지 않는 부분인데 근데 사실 이건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 전에 당군학과 비무 끝내고 기절했을 때 청명의 꿈속에서 떡밥이라고 말했던 당보가 청명을 치료해주던 바로 그 장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의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암시하는 장면인데요. 100년의 평화를 보낸 현 강호인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100년 전 지옥 같은 전쟁 속에서 살아온 청명은 의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웹툰에서 갑자기 너무 가슴 아픈 장면이 갑자기 나오는데요. 이거 반칙 아닌가? 예, 영상을 제작하는데 지금 울컥할 뻔했어요. 방금 전에도 제가 말했다시피 타 무협에서는 의술에 대해서 중요하게 표현되는 작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일반적이고 뭔가 굉장히 수준 높은 고수가 상대방에게 막 내공을 불어넣는 모습이 굉장히 만능인 것 같고 엄청난 기술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기술은 의술을 배우지 못한 무인의 잡기술일 뿐이라고 청명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청명이 100년 전에 당가의 의술을 알고 배웠더라면 천마의 목을 베던 그 마지막 순간에 혼자가 아니라 등 뒤에 당보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당보 죽어가면서도 웃고 있는 거 진짜 이거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이 장면 딱 보는데 울컥했습니다. 과거 회상 장면은 진짜 웹툰이 미쳤다라는 말이 저는 연신 나오네요. 그리고 나오는 청명의 표정 진짜 이거 대박이다 진짜. 예. 너무 잘 그렸네 진짜. 예. 아무튼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하는 그 심정을 웹툰이 정말 너무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할 말은 아니지만 소설이 지금 조금 침체되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웹툰을 볼 때마다 그런 안 좋은 점을 보강을 해서 웹툰에서는 그런 다운되는 느낌이 없이, 침체되는 느낌이 없이 늘어지지 않게 진행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고요. 다시 웹툰으로 돌아와서 상대 몸에 내력을 불어넣는 잡기로는 가슴에 칼이 박힌 사람은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의술만 알았더라면 소중한 사람을 훨씬 많이 살릴 수 있었을 것이고 눈앞에서 소중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기만 해야 했던 그 무력감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고 깊은 슬픔, 이게 청명의 가장 큰 트라우마인데요. 가장 최후까지 살아남아서 천마의 목을 벤 인물이 청명이기에 역설적으로 100년 전 마교 대란에서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가장 많이 본 인물도 청명입니다. 가장 많은 마음의 상처를, 가장 지독하고 가장 잔인한 지옥을 경험한 게 바로 청명이라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벅찬 고통 속에서 천마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고 그 과정에서 끝을 알 수 없는 절망과 무력감을 느낀 인물이 또한 청명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만큼은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기억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올 에피소드에서의 청명의 행동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물론 그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나마 가장 가까운 에피소드를 제가 예를 들자면 청명이 없을 때 화산파 본산에 위기가 닥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가 닥친 거를 뒤늦게 알고 정말 미친듯이 달려가는 청명이 나오는데요. 이때 청명이 어떠한 심정으로 그곳을 달려가는지
알고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더 소름 돋게, 그리고 정말 미친 듯이 몰입해서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순하게 굉장히 위험에 처한 장소의 주인공이 영웅처럼 달려가서 등장하는 그런 씬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사람이 죽어가는 그 지옥과도 같았던, 너무나도 무력하고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던 그 경험을 또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발 아무 일도 없어라, 제발 그래 줬으면 좋겠다라고 너무나도 간절하게 어린아이가 울면서 달려가는 거와 같은 그런 느낌의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이야기가 나와서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부모랑 길이 엇갈려서 부모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무서워하고 울어봤던 기억이 있는 아이가 시간이 지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그때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다시 일어났을 때, 그때의 기억이 스물스물 살아나면서 몸이 굳어지고 잔뜩 겁을 집어먹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명의 이러한 트라우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앞으로 나올 에피소드를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다시 웹툰으로 돌아와서 청명이 단가의 의수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건 많은 의미가 담겨 있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장면인 겁니다. 거기에다 자연히 사람이 오고 가고 하면서 단가와 친분이 두터워진다 라는 말을 더하긴 하는데요, 제가 소설을 보았을 때 화산과 단가와의 친분이 엄청나게 두터워지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의술 때문은 아니에요. 굉장히 큰 사건들 때문에 굉장히 두터워지고 굉장히 끈끈한 사이가 되지, 지금 청명이 이야기했던 의술을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더 두터워질 거다 라는 거는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아까 우정이라고 했죠. 청명이 단가에게 화산에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시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입장이 달라질 수 있고 적이 될 수도 있는 형식적인 동맹이 아니라, 잘 나가지 못한다고 해도, 오히려 조금 못났다고 해도, 잘 나갈 때도 못 나갈 때도, 힘들 때도 즐거울 때도 언제나 한결같이 마음으로 옆에서 서 있어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를 말하는 겁니다. 특히나 어려울 때 조건을 바라지 않고 명분도 없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과거 당보와 청명이 그랬던 것처럼 진정한 친구를 이번 생에서는 화산과 단가가 그런 길을 가기를 청명은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군학 입장에서는 이건 말로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약속을 한다고 해서 지켜질 일도 아닌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동맹보다 더 가벼워질 수 있는 거고 더 쉽게 등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왜 청명은 저렇게 단호하냐? 개인의 힘으로는, 한 문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일이 언제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청명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산이 진정한 친구 문파나 가문이 필요하고, 그리고 100년 전의 일이었지만 청명의 입장에서는 불과 얼마 전에 봤던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얼굴이 하나 있는 겁니다. 죽어가던 순간에도 웃으면서 단가를 부탁했던 그 미련한 놈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청명의 기억 속에는 있는 겁니다. 단가를 부탁한다던 그놈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계속 불편하게 남아있던 청명이 지금이라도 그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따뜻한 진심이 담겨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럼에도 그 속마음을 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변덕이다 라고 둘러대는 청명의 저 모습이 저는 왠지 좀 쓸쓸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그 슬픈 과거를 딛고 일어나서 드디어 오늘날에서야 화산과 단가가 진정한 동맹을, 아니 동맹을 뛰어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는 모습을 이번 화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고 훈훈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럴듯했지만 그렇게 넘어가면 청명이 아니죠. 당패한테 기습으로 칼 맞은 걸 빌미로 화산의 부족한 잡다한 것들을 싹 다 정리한 청구서를 청구하는 미친 슈퍼 지능캐 청명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화에서 말했듯이 일반인들이나 지들 수련밖에 할 줄 모르는 그냥 무식한 무인들은 화산과 단가의 동맹이 무조건 화산이 이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번 화에서 백천이 대놓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청명 뒤통수에서 혈압 올라오는 소리가 들릴 법한 말을 하는데요. 언젠가 화산이 다시 981방에 복귀할 때가 오면 이라는 말을 백천이 겁도 없이 하는데요. 근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청명이 생각보다는 얌전합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뒷목 잡고 상 뒤집어 엎고 욕설을 퍼부어야 정상인데 좀 띠꺼운 표정이긴 하지만 꽤나 얌전하게 백천에게 따져 물으면서 이번 화는 끝이 나는데요. 제가 왜 청명이 981방에 화산파가 합류하는 부분을 뒷목을 잡고 화를 낼 거라고 예상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화 리뷰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재미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구독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이지 엄청나게 큰 힘이 되니까요. 다시 한번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직 화산꽃 채널에도 올리지 않은 당보 테마 음악을 들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밤 바람 속에 소리 없이 날아가네. 손끝에서 떠난 비도 하나 운명을 가르는 선이네. 12개의 비도 속에 숨겨진 태상의 마음 누구도 알지 못한 채로 암소는 홀로 길을 가네. 12개의 비도는 바람 속에 흩어지네. 그의 손끝에 남은 것은 외로움과 고독뿐이네. 피로 물든 천장 위에 아무 말 없이 서 있네. 내리는 비 속에서 그는 모든 걸 내려놓았네. 12번 숨죽여 던진 비도 적의 숨을 끊었지만 그 자신도 알지 못한 채로 외로움에 잠기네. 12개의 비도는 바람 속에 흩어지네. 그의 손끝에 남은 것은 외로움과 고독뿐이네. 달빛 아래 그가 남긴 12개의 비도들은 고독 속에 빛을 잃고 100년은 잠들리라. 12개의
매화 영원하리. 백년의 세월 지나 화산의 그림자 속에 검 끝에 피어난 매화 달빛에 비춰지네.